코스피가 5,800을 뚫었습니다. 축하한다고요? 미안하지만 지금 축배를 들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상승의 속을 뜯어보면 소름이 돋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거든요. 지금 코스피를 떠받치고 있는 돈의 정체를 알면 등골이 서늘해질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아는 사람들조차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 침묵을 깨겠습니다. 자, 먼저 좋은 소식부터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000대에서 허우적거리던 시절을 기억하시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터지고 정부가 상법을 뜯어고치고 부동산으로만 쏠리던 돈줄기가 주식시장으로 방향을 틀면서 코스피가 5천을 돌파했습니다. 여기까진 진짜입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이 맞고 제도 개선의 결과가 맞습니다. 5200까지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힘으로 올라간 겁니다.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이제 없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5200에서 5800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극도로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이 구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개인 투자자들은 매일같이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2월 3일부터 20일까지 개인의 순매도 규모가 6조 4천억 건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도 같은 기간에 7조 8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어요. 매일 수천억 원씩 한국 주식을 쏟아낸 겁니다. 잠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개인도 팔고 외국인도 팔았는데 코스피는 왜 올라간 겁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기관입니다. 같은 기간에 기관이 무려 11조 5천억 원어치를 사들였거든요. 뉴스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외국인이 아무리 팔아도 기관이 받쳐주고 있으니 걱정 없다. 우리 증시 튼튼하다. 이 기사를 보면 안심이 되죠? 기관이 사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건강한 상승이겠구나 싶잖아요. 바로 이게 함정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정교하게 설계된 착시 현상이에요. 기관이라고 다 같은 기관이 아닙니다. 기관 자금에도 급이 있어요. 장기 자금이 있고 초단기 자금이 있습니다. 진짜 든든한 기관 매수는 뭐냐? 연기금이 샀거나 투신사모펀드가 확신을 갖고 사는 겁니다. 이 돈은 웬만해선 빠지지 않거든요. 국민연금이 삼성전자를 장기 보유 목적으로 산다? 이건 시장에 콘크리트 기둥을 박아 넣는 것과 같습니다. 이 돈은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 상승에서 실제로 기관 매수의 속을 까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장기 투자를 하는 보험사는 오히려 4,500억 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연기금은요? 마이너스 500억 원. 사실상 제자리입니다. 연기금이 왜 못 사냐고요? 국민연금은 전체 자산 중 한국 주식 비중 목표를 14.9%로 잡아놨는데 이미 작년 가을에 17%를 넘겨버렸거든요. 그 뒤로 코스피가 더 올랐으니 지금은 목표 비중을 한참 초과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살 여력이 없는 거예요. 총알이 바닥난 군인인 겁니다. 투신사모펀드는 어떠냐? 1조 6천억 원을 사긴 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꽤 큰 금액이죠. 근데 여기에도 비밀이 있어요. 이 펀드들이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뭘 했는지 아십니까? 마이너스 1조 6천억 원. 같은 금액을 팔았습니다. 무슨 뜻이냐?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서 겁이 나서 일단 현금을 확보하자고 팔았다가 주가가 5,800까지 치솟으니까 자기들만 수익률이 뒤처질까봐 허겁지겁 다시 산 겁니다. 자기가 팔았던 걸 되산 거예요. 새로운 돈이 들어온 게 아니라 뱅뱅 돌기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11조 5천억 원 중에서 진짜로 새롭게 들어온 돈은 어디서 온 거냐? 답은 금융투자입니다.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금융투자 회사들이 무려 10조 2천억 원 어치를 사들였습니다. 기관 순매수의 거의 90%가 이 돈이에요. 이게 왜 문제냐고요? 금융투자의 매수는 일반적인 기관 매수와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집중하세요. 금융투자 회사들이 주가가 오를 거라는 확신을 갖고 10조 원어치를 샀다면 그건 엄청난 호재입니다. 어떻게든 주가를 떠받칠 테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예요. 우리나라 금융투자 회사들이 자기 판단으로 자기 의지를 갖고 주식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뭐냐? 꼬리가 몸통을 흔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전통시장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시장에서 사과 한 상자 가격이 10,000원입니다. 그런데 길 건너 선물시장에서 한 달 뒤 인도될 사과 한 상자 가격이 갑자기 12,000원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면 영리한 중간상인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 전통시장에서 10,000원짜리 사과를 왕창 사고 선물시장에서 12,000원에 팔아버립니다. 위험 부담 없이 2,000원을 먹는 거죠. 이게 차익거래입니다. 자, 이제 이 비율을 주식시장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왕창 삽니다. 선물은 증거금만 조금 넣으면 엄청난 규모를 살 수 있어요. 레버리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외국인이 선물을 쓸어 담으면 선물 가격이 확 뜁니다.
그러면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 사이에 괴리가 생기죠. 이 괴리를 본 금융투자 회사들이 뭘 합니까?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비싸진 선물을 팔고 상대적으로 싼 현물 주식을 삽니다. 눈앞에 놓인 확정 수익을 먹기 위해서요. 눈꽃만한 차익이라도 위험이 없으니까 기계적으로 사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 외국인들은 뭘 하고 있느냐? 금융투자가 현물을 미친 듯이 사들이는 그 타이밍에 자기들이 갖고 있던 현물 주식을 아주 비싼 가격에 팔아치우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외국인이 매일 수천억 원씩 주식을 쏟아내는데도 코스피가 안 빠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금융투자가 기계적으로 받아주고 있으니까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팔고 싶은 만큼 팔아도 주가가 안 빠지는 꿈 같은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걸 다시 동네 시장 비유로 돌아가 보면 이런 겁니다. 사과 도매상이 사과를 대량으로 처분하고 싶은데 한꺼번에 쏟아내면 가격이 폭락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길 건너 선물 시장에서 사과 선물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중간 상인들이 전통 시장에서 사과를 미친 듯이 사들이거든요. 차익을 먹으려고. 그 와중에 도매상은 슬금슬금 자기 물량을 비싼 값에 넘기는 거예요. 중간 상인들은 눈앞의 차익에 눈이 멀어서 자기가 떠하는 물량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코스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정체입니다. 외국인이 선물이라는 리모컨으로 금융투자라는 로봇을 조종해서 현물 시장의 가격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10조 2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이렇게 쌓인 거예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시나리오가 등장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외국인이 어느 날 갑자기 변심합니다. 선물을 사던 외국인이 하루아침에 선물을 확 내다 팔아버려요. 그러면 선물 가격이 곤두박질 치겠죠. 그러면 금융투자 회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와 정확히 반대로 움직입니다. 비싸진 현물을 팔고 싸진 선물을 사야 해요. 10조 2천억 원어치 현물 주식이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 금액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체감이 안 되시죠? 10조 원이면 코스피 지수를 600포인트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규모입니다. 5,800에서 600포인트가 빠지면 5,200이에요. 한순간에 이 구간의 상승분이 전부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만에요. 그런데 더 끔찍한 건 이때 우리를 지켜줄 방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한국 주식 비중이 목표치를 한참 넘겼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커녕 지수 방어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주가가 폭락해도 받쳐줄 탄약이 없어요. 개인 투자자들 중 스마트머니는요, 이미 떠났습니다. 작년에 투자해서 곱절을 먹고 빠진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이미 고점이라고 판단해서 나온 건데 다시 돌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부동산이든 해외 주식이든 대체 투자처로 갈아탔을 거예요. 결국 지금 코스피의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기관이 11조 원 넘게 사들이며 떠받치고 있는 건강한 상승장입니다. 하지만 속을 까보면 그 돈의 90%가 외국인의 선물 조작에 의해 기계적으로 끌려 들어온 초당이 자금입니다. 자기 판단으로 산 게 아니라 꼬리에 흔들려서 산 거예요. 이 돈은 외국인이 선물 방향만 바꾸면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를 지켜줄 국민연금도 스마트머니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코스피는 콘크리트 위에 세운 빌딩이 아니라 모래 위에 쌓은 성입니다. 파도가 안 치면 멋있어 보이죠. 근데 파도 한 번이면 무너집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식을 당장 팔아라 사라가 아닙니다. HBM 품절이 맞고 반도체 실적이 역대급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이닉스의 펀더멘탈이 좋은 건 부정할 수 없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반도체의 미래가 밝은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엔비디아가 작년 가을에 역대급 실적을 냈는데 주가가 더 올랐습니까? 안 올랐습니다.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단기 수급이 무너지면 주가는 빠집니다. 실적과 주가는 다른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왕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수급의 구조가 모래성이라는 게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 코스피 상승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기관이 샀다는 뉴스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 기관이 누구인지, 어떤 성격의 돈인지를 꿰뚫어 봐야 합니다. 금융투자의 초단기 자금인지 연기금의 장기 자금인지에 따라 의미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둘째,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을 주시하세요. 외국인이 선물을 순매수하고 있을 때는 금융투자가 현물을 사는 구조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선물 포지션을 뒤집는 순간 그날이 바로 변동성이 폭발하는 날입니다. 이건 매일 확인할 수 있는 공개 데이터예요. 셋째, 포트폴리오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세요. 지금 수익이 나고 있다면 일부는 반드시 현금화하거나 안전자산으로 분산해 놓으셔야 합니다.
전부 주식에 올인한 상태에서 개파락이 터지면 대응할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장이 열리기도 전에 이미 수백 포인트가 빠져 있을 수 있거든요. 넷째,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투자하세요. 코스피 5800이라는 숫자에 흥분하지 마세요. 그 숫자 뒤에 10조 원짜리 모래주머니가 매달려 있다는 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코스피가 올라가는 건 좋습니다. 대한민국 증시가 제대로 평가받는 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상승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5200까지는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그 위의 구간은 외국인이 선물이라는 지렛대로 만들어낸 인위적인 상승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뛰어들면 외국인이 파티를 끝내는 그날 여러분이 마지막 봉이 되는 겁니다. 파티가 한창일 때 제일 신나죠. 음악도 크고 술도 돌고 다들 웃고 있으니까. 하지만 똑똑한 사람은 파티가 끝나기 직전에 조용히 빠져나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서 뒷정리하는 사람은 항상 가장 큰 손해를 보거든요. 지금 코스피라는 파티장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무도 안 하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아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숨겨진 시장의 진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투자 전략도 공유해주세요.